안녕하세요. 연구부정 사례로 보는 교훈 진행을 맡은 MC 유채림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표절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서에 표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첫 번째, B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B 박사는 A 출연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B 박사는 자신이 2020년과 2021년에 작성한 3개의 보고서에 표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시일을 다투는 보고서 출판이지만 매 순간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 B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제기됐는지 확인해 보니 A 출연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2020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올바른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2021년 작성한 보고서 중 1개에서 2차 문헌 표절 문제가 있다는 것과 셋째, 2021년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 1개에서 인용 표시 미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B 박사는 이러한 문제로 연구 부정 행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B 박사의 2020년 보고서에서의 문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B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이모의 2020년 논문인 미중 갈등으로 본 기술 패권 전쟁,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가를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면과 같이 B 박사가 인용한 문장을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원문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직접 인용 방식이 아닌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B 박사가 만약 참고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직접 인용 표시인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해당 문장이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독자에게 인식시켜야 하는데 B 박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사항입니다. 2021년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2차 문헌 표절이었습니다. 2차 문헌 표절은 2차 자료만 참고했음에도 1차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원문을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B 박사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B 박사가 인용한 독일 원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즉 2차 자료를 통해 얻은 것으로 B 박사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문과 2차 자료가 재인용하고 있음을 모두 표시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B 박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2021년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모의 2020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인용한 모든 부분에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는 마치 다른 논문에서 본 것처럼 잘못 인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B 박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인용 표시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항변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 나온 오류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해당 문장이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또한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가져온 문장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직접 따옴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응했습니다. 2차 문헌 표절에 대해서는 1차 문헌이 비록 독일어라 할지라도 좀 더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분적이거나 한정적인 출처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문헌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박사는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B 박사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출처 표시만 하면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실수가 아닌 표절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직접 인용과 2차 문헌 인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연구자가 이전의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작성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직접 인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2차 문헌 인용의 경우 1차 문헌과 2차 문헌 모두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의 논문을 읽고 있는 도중에 김철수가 생텍쥐베리의 연구를 인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저자는 생텍쥐베리 2020, 김철수 2021 재인용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전의 연구를 여러 차례 인용해야 한다면 인용한 모든 생각, 문장, 표, 그림 등에 대한 출처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비 박사는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보고서 전반에 걸쳐 인용 표시가 누락되는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인용 표시 미흡으로 인한 표절 및 연구 부정 행위로서 판정났습니다. 그러나 출처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구자들이 인용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올바른 인용 표시를 익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인용 표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표절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